강원도 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을 확인하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에만 피해자가 150명 가까이 되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정당마다 검증된 후보와 내실 있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이 도심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화물 하역과 운송이 집중된 오전에 더욱 나빴습니다. 최신 개봉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마다 작은 영화관을 잇따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객이 찾아 문화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부 계획 등을 듣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살균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를 호소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설명회장. 살균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강원 지역 피해자는 149명에 이릅니다. 원주 지역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24명, 춘천 16명 등입니다. 전체 피해자 149명 중 30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각종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부실한 조사와 대책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사회적 참사로 기록돼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과 피해를 주장하는 도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인 피해자들의 몸 상태에 관한 의료 기록을 무시하고 판정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흘러 의료 기록이 모두 소멸됐다며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삶이 힘들어갖고 죽겠는 사람들한테 입증하라고 하고 그 단체 모임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갑니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은 사람들은 6,4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인 규명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피해 질환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 정당이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고 자유한국당은 필승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대비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총선 기획 공동단장과 전략기획 분과장 등 4개 분과장 임명을 마쳤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안배와 실무형 구성으로 선거 전략과 정책, 홍보 활동 등이 보다 실효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오늘 총선 필승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당 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당은 정예화된 당원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정예화된 당원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전 지역구 출마는 어렵지만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검증된 후보와 내실 있는 공약으로 표심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현재 지역구 출마 인물을 물색 중이라며 곧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292일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도민들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안은 먼지가 많은 화물이 대부분이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중심 시가지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안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전광판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하루 24번 측정합니다. 지난 3월과 4월 2달 동안의 측정 결과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동해시청 옥상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횟수를 보면 동해안 주변은 311회로 천곡동에 비해 2.3배 많았습니다. 전체 측정 횟수 가운데 나쁨 수준의 비율이 동해안 주변은 21%, 천곡동은 9%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횟수는 동해안 주변이 4.3배 많았습니다. 올해 동해안, 북해안 각 한 대씩 추가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기 개축을 통해서 동해안의 분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의 미세먼지가 24시간 중에 상대적으로 더 나쁜 시간대는 오전이었습니다. 3, 4월 모두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가장 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한 시간은 하역과 운송이 뜸한 야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삼척시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94건의 추진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시장 공약사항 6개 분야 94건 가운데 19건이 완료됐고 74건이 정상 추진, 3건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비 증액과 원덕 요양원 건립, 어선 장비 현대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 완료된 것으로 분석됐고 체육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군 역사기지 복원과 냉열 이용 냉동물류센터 건립 등은 부진하거나 일부만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연을 맡았던 송중기와 송혜교 씨의 파경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드라마 촬영지인 태백시가 올해 제3회 커플 축제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최근 태양의 후예의 주연인 송중기, 송혜교 씨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달 27일 통동 일대에서 태백 커플 축제를 개최하려 했던 태백시가 결국 올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태백시는 지난 2016년 8월 2억 7천만 원을 들여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을 복원한 뒤 한류공원을 세웠습니다. 극장이 사라진 도내 시군에 조성된 작은 영화관들이 모두 12개로 늘었습니다. 최신 개봉 영화를 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들이 문화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영화관 고한시네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성군이 38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은 61석과 52석에 2개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이번 고한시네마 개관으로 도내에서는 며칠 전 양양에 이어 12번째 작은 영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영화 한 편 보기 위해 그동안 1시간 넘게 도시로 나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이나 아니면 인근에 영월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로 집 앞에 영화관이 생기니까 아이랑 좀 더 영화에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작은 영화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최신 개봉 영화를 비교적 저렴하게 볼 수 있어 문화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선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 가람 영화관은 2년 10개월 만에 관람객 40만 명에 육박하며 해마다 1억 원 넘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선읍의 아리아리 정선시네마는 개관 2년 만에 11만 4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도내 작은 영화관은 고한시네마를 포함해 모두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한 2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셔서 그동안 문화가 부족했던 지역에 상당한 많은 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최북단 고성군에 하반기에 태백시 장성동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면
강원도 내 모든 지자체가 영화관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도내 영화 관객은 모두 540여만 명으로 집계돼 도민 1인당 3.5편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낼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 가까이 돼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최근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방송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역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 국가적으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지난 3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방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방송 관련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고 대행 수수료 부과 체계를 열악한 지역방송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유료 방송 사업자도 방송 발전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 방송 매체들에게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그 방송 권역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지역방송 스스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의 민의를 수렴해 지역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방송사라는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균형 발전과 지역 분권의 시대,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방송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강릉시가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통합가족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약 75억 원을 들여 이밤동 일원에 3,000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해 오는 2021년까지 통합가족 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다음 달 5일 강릉시 성덕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과 맞물려 전기 공급 시설인 개폐소 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주민들과 전국 자연보호 회원들은 오늘 개폐소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사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화력발전소 가동 이후 전기 공급 사고 등을 대비해 강릉시 언별리 일대 6.28km 구간에 전류를 여닫는 개폐시설과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이 북평산업단지의 물분해 수소 생산 시설 설치를 추진해 동해시가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와 메탄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85억 원 가운데 산업부가 285억 원을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기에는 고용 효과가 미흡한 점을 우려해 연관 제조업체 동반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가 강원랜드 임원 추천권 확보 등 앞으로 주주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강원랜드 경영에 직접 개입하진 않겠지만 본부장 또는 상임감사위원 등 임원 1명의 추천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선구는 지난 1일 강원랜드 주식 추가 매입으로 주식 지분율이 4.99%에서 5.02%로 높아졌고, 이는 한국광해관리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5.1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속초 지역 속초 마을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14인승 미니버스인 속초 마을버스는 속초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 3개 노선에서 연중 무휴로 운행합니다. 속초시는 일반 시내버스의 노선이 없는 학사평에서 영랑동 주민센터 등 2곳에서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